자, 전기 산업계사 실기 단답형 문제입니다. 1번이요. 직렬 콘덴서를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단거리 송전선로를 보면 RL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면 전압가가 특히 L에서 많이 발생하니까요,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이렇게 콘덴서를 다는 이 방식을 뭐라 그랬어요? 직렬 콘덴서 방식이다 불렀어요. 직렬 콘덴서는요, 역률 개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뭐냐면 얘에서 떨어진 전압 강하를 보상해 주자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죠? 선로에다 시설하는 거예요. 유도성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하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하 보상용이고요. 얘들이 뭐예요? 결국 정태 안정도 개선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다? 정태 안정도다라는 거예요. 과도 안정도처럼 사고 났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태 안정도 대책에도 이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전력공학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요. 전기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에 점검 후에 실시하는 거예요. 그죠? 작업의 점검 후에 실시하는 거다. 점검이 끝났어요. 점검이 끝나면 우리가 설비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전기 기사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전기 설비가 이렇게 있으면 얘들을 어떻게 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를 묶어 가지고 접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했고 나서 이 설비가 점검이 끝나고 나면 그때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이 접지도체를, 이제 접지도체죠? 접지선이죠. 이 접지도체를 첫 번째는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걸 없애야 실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최종 확인을 해라. 그렇죠? 완전히 접지설비가 없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작업을 진행을 하더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점검 후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점검한 내용을 항상 어떻게 해둬라? 기록을 해둬라. 요새는 이제 사진도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해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접지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진 다 찍고요. 요새는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제출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세 번째요. 기존 광원에 비해서 LED에 대한 거예요. LED. 그렇죠? LED. 그죠? LED 램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의 특성을 5가지 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기존의 램프에 대해서 소형화되고요, 슬림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LED 램프 하나 굉장히 작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응답이 빨라요. 뭐냐면 전원만 들어오면 바로 들어온다. 그래서 LED는 이렇게 생겼죠. 다이오드처럼 생겼고 이렇게 빛이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걸어주면 바로 도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소응답이다. 세 번째는요, 고효율이고요. 굉장히 그죠? 효율 높죠? 그 다음에 저전력을 소모하게 돼 있다. 반도체 DC야 뭐 DC 몇 볼트죠? 그러니까 그죠? 굉장히 그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명이 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수명이 굉장히 길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저전력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친환경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풍부한 색채가 재현이 된다. 왜? 우리가 RGB만 있으면 모든 색깔을 다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런 빛깔의 LED가 있기 때문에 LED TV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ED에 대한 거 그죠?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죠? 특히나 저전력, 장수명, 수명이 길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번째요, 변전소의 주요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건 산업기사 문제군요. 아니요. 기사에 나오면 뭐 달라집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변전소의 기능 중에 필기시험 볼 때는 전력의 발생만 찾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압의 변성이에요.
전압을 바꾸는 거야. 송전용 변전소는 뭐야? 승합. 배전용 변전소는 뭐야? 강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성하고 또 뭐야? 조상설피를 통해서 조정도 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전력을 집중시키기도 하고 배분하기도 합니다. 그죠? 배전용 변전소 같은 배분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력 조류를 제어한다. 전력 조류라고 하는 거에 뭔지도 몰라요. 전력 조류라고 하는 것은 파워 플로우예요. 전기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발전소에서 시작해서 변전소를 통해서 수용가 쪽으로 나왔는데 일로 빼나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또 다른 루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 조율을 제어한다. 그 다음에 송배전용, 그죠? 송배전 선로 및 또 뭐예요? 변전소 자체도 고장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보호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력공학 기본 교재에는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기사실기에는 좀 나오기 어렵겠지만 산업기사실기에는 다 나온다. 근데 기사실기에 나오기 진짜 어려울까요? 아니다라는 거. 기사실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22,903상 4선식 다중접지 시설에는 필액의 전기전압. 자, 배전선로 얼마예요? 18kV. 변전소는 얼마예요? 21kV라고 했습니다. 이 변전소 21kV라고 하는 건요, 항상 이때라고 그랬어요. 배전용 변전소에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배전용 변전소는 얼마예요? 154를 22,900으로 바꾸는 변전소예요. 이때 22,900 즉 이런 변전소에서 이쪽에 피레기가 달려 있다면, 물론 달록이 그려야 되는데 제가 안 그렸습니다. 자, 이 피레기는 전격이 얼마야? 21kV다 이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전 설비에 쓰는 거는 다 배전선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기억하시고요. 내용을 그죠? 이 뭐예요? 수변전 설비 내용이네요. 역시나. 그렇죠? 여섯 번째입니다. 금속관 배선에서 교류회로의 1회로에 한 회로의 전선을 모두 동일관내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전자적 불평형 때문에. 그렇죠? 전자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페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괄호 넣기로도 아주 잘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1회 몇 회로의 전선을 이렇게 괄호치고, 그죠? 동일관내에 넣는다. 이런 얘기죠. 일곱 번째요. 다음 각 항목을 측정하는데 가장 알맞은 계측기. 자, 계측기를 찾으라. 측정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절연 저항 뭐예요? 매거. 절연 저항계라고 해도 됩니다. 두 번째, 검육의 내부 저항 뭐예요? 피스톤 브릿지를 사용하죠. 브릿지 평형 통해서. 전액의 저항 또는 여기다가 뭐야? 접지 저항. 이렇게 놓으면 뭐야? 콜라우시 브릿지구나. 자, 배전선의 전류예요. 배전선로의 전류에는 배전선로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살아있구나. 실직 가는 상태로 가는구나. 활선 상태. 활선상에 전류를 측정한다. 뭐예요? 후크온 메타라고 불렀습니다. 후크온 메타. 그래서 후크온 메타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다. 절연제로예요. 절연제로의 고유저항은 당연히 뭐예요? 절연저항계겠죠. 자, 그래서 절연저항계인데 교수님 매거라고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절연에 대한 거는 다 매거로 측정한다. 이런 문제가 기사에도 뻐젓이 있죠. 기사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기사나 산업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입니다. 피레기에 이상전압이 기기 침입했을 때 파워값 저감시키기 위해서 내전류를 대지로 방전시키고 속류를 차단하는 겁니다. 피레기의 구성 요소를 써라. 뭐예요? 직렬갭하고 특성 요소예요. 별다른 얘기 없으면 갭리스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피레기의 구비 조건을 내가 있어라. 여러분들 기사 얼마 전에 했잖아요. 기사 단답도 얼마 전에 했는데 별다르지 않죠?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피레기 구비 조건 뭐예요?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피레기 단자의 상용 주파, 그죠? 전압을 가했을 때 개시되는 방전이 개시되는 전압은 높아야 된다. 두 번째,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충격파는 전압이 낮아도 방전을 빨리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제한 전압이 낮아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속류 차단 능력이 우수해야 된다. 이거는 뭐 기본 사항이에요.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라는 건 뭡니까? 피레기 동작 중에 뭐라 그래요? 피레기 동작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거는 사전적인 답, 단자 전압의 파고 값인데 피레기 동작 중에 직렬갭에 걸리는 전압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전적 의미라고 말씀드렸고요. 피레기의 전격 전압 뭡니까? 속류가 차단되는 교류의 무슨 전압? 최고 전압을 뭐라고 한다?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아까 했죠? 뭐예요? 피레기 단자에 충격파를 즉 임펄스를 인가했을 때 방전이 개시하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뭐라고요? 피레기 단자에 상용주파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이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8번 같은 문제도 다 어디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답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어디 섞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변전 설비하고 묶어서 나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라면 배선용 차단기, 퓨즈 기중 차단기 ACB와 같이 기중 차단기 ACB와 같이 뭐하고 뭐를 자동 차단한다. 과전류라고 하면 뭐예요? 과부하 전류하고 제가 무슨 전류 있다 그랬어요? 단락 전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과부하 전류는 과부하 전류하고 단락 전류를 과전류라고 부른다. 누전 차단 장치라고 하면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 금속 제함들에 발생하는 뭐예요? 고장 전압. 그렇죠? 영상 전압이죠. 고장 전압. 그죠? 또는 무슨 전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ZCT 쓰니까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면 전자작용이나 바이메탈에 의해서 뭘 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뭐예요? 뭘 찾는 거야?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여섯 번째 그냥 준 거죠? 뭐예요? 과전류 차단기 일종이다. 왜? 위에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있었죠. 그래서 그 동작 전류는 전격 전류의 100하고 몇 프로예요? 125% 사이 정도면 동작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죠?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번만 풀어봐도 아는데 한 번을 안 풀면 틀리는 거죠. 과전류라고 하면 금방도 했잖아요. 과부하전류가 뭐예요? 단락전류다. 중성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선식 전로에서 전원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중성극에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기사할 때는 쓰라고 나왔던 거예요. 조상설비라고 하면 뭐예요?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기기다. 이게 됩니까? 자, 이격거리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야 할 물체 표면 간에 무슨 거리라고 해서 제가 최단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 알 것 같은 용어도 괄호 넣기를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전원전선의 종류, 그죠? 5가지만 적어라.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일단 5개형 비닐 절연전선 OW였죠? 자, 5가지 적으라니까. 두 번째,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외워서 써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NR전선 450에 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NR전선이라고 불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힌트를 다 가지고 오세요. 5개용. 그죠? 5개용에다가 그죠? 이게 뭐야?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이다. 뭐라 했어요? 5, 2. 그 다음에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5C.
그렇죠. 뭐 이렇게 다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있어요. 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5가지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전연전선을 굳이 그죠? 굳이 얘만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훨씬 많습니다. 전연전선 종류 뭐 한 50가지, 60가지 되죠. 자, 11번째입니다. 연축전지 설비에 대한 물음이에요. 자, 1번 연축전지의 전해액이 변색되고 충전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다량의 가스가 발생됩니다. 이거 뭐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전해액이 변색이 왔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다량의 가스가 발생되겠다. 설페이션이다. 설페이션의 주 원인은 뭐예요? 장기간 방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전해액이 변색됐다는 건 뭐예요? 전해액에 불순물이 혼입돼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자, 거치형 축전을 가장 많이 사용한 충전 방식은 자기 방전량을 보충함과 동시에 사용방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고 일시적인 부동 충전이구나.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전압. 연축전지는 얼마야? 2. 볼트라고 쓰면 안 되죠. 퍼셀이라고 돼 있어요. 답을. 알칼리 축전지는 1.2 볼트 퍼셀입니다. 자, 정확하게 있는 대로 답을 쓰시고요. 축전 용량에서 L은 뭐예요? L은 보수율이에요. 경련, 용량, 저하율입니다. 이거 안 쓰시고요. 이걸로 쓰시면 돼요. 괜히 이걸로, 그죠?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연축전지와 비교할 때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이 엄청 많죠? 첫째 뭐야? 수명이 길다. 급격한 충방전에 잘 견딘다. 그 다음 뭐야? 운반 진동에도 잘 견디고요. 단점으로 지적되는 애들이 일단 뭐야? 비싸요. 고가요. 값이 비싸다. 장점, 단점은 뭐야? 수명이 길고 값이 비싸다. 이거 쓰면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보통의 문제에서는 얘하고 얘를 빼고 적으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연축전지보다 셀당 전압이 낮아요. 그러니까 많은 셀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죠? 확인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저기 뭐죠? 뭐 몇 개 맞고 몇 개 틀리고 아니에요. 다 맞춰야 돼요. 이 정도는. 이 정도를 그죠? 저는 이 중에 2개는 맞고 3개 틀렸는데 이러면 안 돼요. 다 맞아야 됩니다. 12번입니다. 최근 차단기의 절연 및 소형으로 이용되는 SF6 육불화 황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가스 차단기 아니에요. 육불화 황이에요. 그럼 뭐야? 이젠 원하는 대로 쓰죠. 무색, 무치, 무독성이고요. 그 다음에 난연성 혹은 이제 불연성이라고 답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예요. 다른 분자들하고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절연 내력이 공기의 몇 배요? 2배, 3배. 아크를 소화하는 소 능력이 공기의 100에서 200배까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4가지 적으시면 되고 이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써야 정상이에요. 이걸 아직까지 못 쓰고 있다 그러면 시험 안 보러 가는 거죠. 이제 공부 다 하고 지금 단답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죠? 13번입니다. 욕실 등의 인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뭘 쓴다 그랬어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쓰는데 앞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전류 동작형인데 보통 동작 시간은 고속도요. 0.03초 이내고요. 맞아요? 0.03초 이하고요. 전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예요. 근데 보통 사용되는 누전 차단기는 30인데 욕실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15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누전 차단기 조항 봤을 때는 전부 30이었어요. 근데 욕실만 15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틀리라고. 14번째입니다. 계전기의 기호. 네모박스 치면 R을 안 쓴 거예요. 계전기인데 그죠? OCR 뭐예요? 과전류 계전기고요. OCR이었죠. 두 번째는 OLR이에요. 뭐예요? 오버로드 릴레이. 즉 뭐예요? 과부하 계전기죠. 과부하 계전기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또 사실 OCR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부족 전압 계전기입니다.
UVR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락이나 또는 접지개전기라고 쓸 수 있다. GR이었죠. 자,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해요. 이젠 뭐 이 정도를 그저 못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5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희한하게 전기기사에는 안 나오는데요. 산업기사에는요, 벌써 3번이 나왔어요. 허용오차 범위가 어떻게 돼요? 110은 플러스 마이너스 6V, 220은 플러스 마이너스 13V, 플러스 마이너스 38V, 플러스 마이너스 0.2Hz예요. 요거를 말로 쓰는 거예요. 허용오차를. 110V의 상하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위아래로 6V 이내,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220V의 상하로 13V 이내, 얘는 380V의 상하로 38V 이내, 얘는 60Hz의 상하로 0.2Hz 이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16번입니다. 조명기구 배치 방식에 따른 거 3가지만 적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항상 뭐라 했어요? 배치 방식은 전반 조명을 할 거냐, 국부 조명을 할 거냐. 그렇죠? 한 번은, 3번은 뭐야? 전반 국부 조명을 병용해서 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전반 국부를 병용하는 조명이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할 거냐, 국부 한쪽만 비칠 거냐, 아니면 2가지 병용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대부분 뭐예요?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겁니다. 꼭 체크하세요. 조명기구 뭐라고요? 배치 방식이라고. 이런 거 나와서 틀리면 그냥 그저 마음 상하고 되돌아와도 기분 나쁘게 되돌아온다고요. 17번째입니다. 차단기에 그죠? 전격 전압을 적으라는 거예요. 공칭 전압이 25.8이면 원래는 차단기 전압은 공칭 전압 곱하기 1.1분의 1.2에서 나오지만 이거를 뭐예요? KS에서 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22,900이면 얼마나 했어요? 25.8kV. 154는 얼마야? 170kV. 345는 362kV이고요. 여기서 많이 틀렸죠? 765요. 그죠? 얼마였어요? 800kV다 이거죠. 요거 하나 때문에 정답이 하나 빠져나간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거 다 어디서 써먹어요? 수변전 설비 문제 풀 때 다 써먹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8번째요. 주변업기가 3상 그죠? 델타 결선일 때 지락사고 시에 그죠? 변성기하고 개전기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참 어려운 문제죠. 자, 지락 보호를 하는데 델타 결선이에요. 뭐요? 비접지 계통입니다. 비접지 계통에서는요, 지락 전류를 그죠? 찾거나 할 때 변성기하고 그죠? 변성기하고 개전기를 쓰라고 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지락 보호에 사용되는 이 변성기를 쓰는데 비접지 계통에서는요, 지락 전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락 전류 검출이 어려우니까 대부분 뭐예요?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뭘로 써요? GPT를 쓰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락보호에, 근데 여기는 그거랑 상관없이 지락보호에 사용되는 개전기, 변성기 및 개전기 명칭이에요. 변성기니까 뭐예요? 그죠? GPT 쓰시면 되죠.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뭐 ZCT를 써도 되지만 델타 결선이라고 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가 맞다. 한 가지만 쓰라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계전기 쓰라니까 뭐야? GR이나 지락 또는 접지 계전기 이걸 쓰셔도 되고, 뭐 SGR을 쓰셔도 되고요. 선택 지락 계전기 쓰셔도 되고 관계없다. 자, 영상 전압을 얻기 위해서 GPT를 결선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생각나시죠? 계전기니까요. 1차의 코일, 2차 코일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접속했어요. 자, 단상 PT 하나, 둘, 세 개라는 거죠. 접속 방법. 1차 측은 Y 결선을 해서 접지를 하더라. 2차 측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무슨 결선? 개방 델타 결선을 하더라.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죠?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수변전 설비에 같이 뭉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트. 피트가 뭐야? 뭐를 기점으로 했다? 아, 이게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그죠? 수변전 설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번째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법을 3가지만 쓰랬는데 우린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반발 기동형. 기동 도구 큰 순서대로 분류해 보여요.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모노사이클형까지 있어요. 이 중에 3개만 적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편하신 거 3개 적으시면 되죠. 자, 20번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서 어렵다는 거예요. 네온 방전등입니다. 네온 방전등 할 때 관등회로 배선하는데 체크하세요. 전선과 조형제와 이격거리야. 6000V에 6000V는 얼마예요? 20mm. 그 다음에 6회에서 9000까지는 30mm. 9kV 초과하면 40mm가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 가장 틀리기 좋은 문제인데, 네온 방전등을 노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야 돼요. 최소한도로. 오늘 처음 봤는데 어쨌든 알아야 됩니다. 21번입니다. 근래에 건식 변압기가 주요 사용되고 있는데, 유입 변압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유입 변압기 흡습제가 있어서 습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흡습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실리카겔. 여러분들 그 포장 김 이게 뜯으면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 원색은 뭐예요? 청백색이에요. 이게 이제 청백색인데 이게 물기를 먹으면 뭐예요? 분홍색이 되는 거죠. 누가 여기다 답을 물 먹는 하마라고 써? 그러니까 떨어지지. 제품 이름을 쓰면 안 되죠. 물 먹는 하마가 왜 나오니 거기? 저한테 질문 왔어요. 교수님, 물 먹는 하마로 하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이게 됩니까? 초코빵이라고 해야지. 초코파이라고 쓰면 일제 제품이 돼버리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22번입니다. 감전사고는 작업자 또는 일반인의 그죠? 과실 등과 기계기구 내 전로의 절연 불량 등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절연 불량 등으로 발생되는 감전사고, 전로의 절연 불량으로 발생되는 감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 자, 2023년도에 시험 문제, 2024년도에도요, 이 감전에 대한 얘기는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접지. 그렇죠. 접지 시설을 완벽하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접지 저항을 낮게 해라. 그래야 사람한테 안 가고, 자, 얘를 접지하는데 얘는 5ohm이고요. 사람이 이렇게 5 있는데 사람은 3000ohm이면 감전이 돼도 일로 다 내려가지 사람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감도의 어떤 누전 차단기를 써라. 여기 누전 차단기 아까 좀 전에 냈잖아요. 뭐예요? 인체 감전사고 보호용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기계기구를 외함은 다 접지를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KEC에서 얘기하는 이중 절연 구조를 가지는 기기를 써라. 그죠?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연, 접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누전, 감전 이런 거에 대한 거는요, 무조건 시험 문제라 했어요. 자, 23번입니다. 도면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써라. 자, 제가 그냥 잘못된 부분을 아예 그냥 다 고쳐 그릴게요. 자, 보세요. 단상 3선식입니다. 자, 2차 측 중성선에 접지 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얘네들을 개폐기를 그릴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개폐할 때 전압 불평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동시동작형 개폐기를 써라. 세 번째는요, 퓨즈를 다 그리기는 하는데 중성선은 퓨즈를 그리지 말고 바로 넣어라. 이 이유를 해라. 그래서 제가 1번, 그죠? 1번. 여기서부터 할까요? 1번, 2번, 3번으로 나눴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번부터, 1번은 뭐예요? 1번은 동시 동작형
개폐기를 시설해라. 이유는 뭐다? 개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전압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 그래요? 얘 따로 하면 얘랑 동시에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 닫고 하나 닫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시간차에 의해서. 자,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변압기 2차 측 중성선에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해라. 이거는 왜 그런다 그랬어요? 1, 2차가 혼촉이 되면 1차하고 2차 측하고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2차 측에 전위 상승이 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중성선에는 퓨즈를 넣지 마라.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는 많이 했죠. 중성선 단선 시에 전압 불평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 이거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예요? 중성선 단선 시에 부하가 적은 측, 경부하 측에 전위가 올라가는 것을 막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여기는 보세요. 퓨즈를 안 넣고 직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3번은 우리가 안 해도 되죠. 여기서는 3번은 여기는 요 답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되고 1, 2번만 쓰면 되는 거죠. 1번에는.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상 삼선식에 대한 거는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테마죠. 단상 삼선식. 자, 24번입니다. 연축전지 200A의 변전소에 5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구강산의 농도는 표준이고 액면이 저하돼 극판이 노출돼 있어. 어떻게 해요? 물구강산을 보충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한다? 증류수를 보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부동 충전 시 알맞는 전압은, 부동 충전 전압은 연축전지는 셀당 뭐예요? 2V 셀인데 부동 충전 시에는 보통 얼마나 하냐? 2V가 아니라 부동 충전 전압은 얼마예요? 2.15V라고 그랬어요. 셀당. 왜냐면 약간 높은 전압 충전하는 거죠. 충전 시 발생하는 가스는 수소고요. 가스 발생 시 그죠? 화기에 주의하고 환기를 한다라는 거. 화기에 주의하고 환기한다는 거. 충전이 부족할 때 그죠? 방전된 상태로 오래 놔뒀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설페이션 현상이라 했죠. 그래요. 이런 것들도 나오면 다른 거는 그냥 가는데 이런 부동 충전 전압을 2.15V인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2.15V per 셀이라고 답을 하면 오답이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부동 충전 시 알맞는 전압은 셀당 이만큼인데, 그렇죠. 몇 개 설치되어 있다 그랬어요. 55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5 곱하기 2.15를 해서, 그렇죠? 얼마야? 118.25V로 충전을 해야 된다고 답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2.15V per 셀이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55셀을 하는 거죠.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거 2.15만 또 외우면 안 돼. 25번입니다. 다음은 자가용 수전 설비의 주열의 전연저항 측정이에요. 자, 볼게요. 전연저항인데 요게 매거네요. 왜? L단자, L은 라인, 2단자, 2는 뭐야? 얼스. 뭐야? 요건 대지 측이고 요거는 선로 측이네요. 자, 이렇게 놨어요. 1번부터 봅시다. 전연저항 측정에 A기기의 명칭을 쓰고 개폐 상태를 밝히시오. A기기는 뭐야? 이 수변전 설비 맨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달록이죠. 그죠? 1번. 수변전 설비 맨 앞에 달록이 달죠? DS.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뭐야? 명칭을 쓰고 개폐 상태. 뭐야? 전연저항 측정하려면 회로가 끊어져 있어야죠. 개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달록이 개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B의 명칭은 뭐냐? B의 명칭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B. 요거네요. 전연저항계죠? 매거야, 매거. 매거라고 쓰셔도 됩니다. 세 번째요. 전연저항의 L단자, 2단자는 5단이에요. 나왔잖아요. L단자는 선로, 2단자는 대지예요. 근데
L단자는 뭐예요? 선로 측. 2단자는 뭐예요? 대지 측. 이게 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대지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접지극에다가 하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L단자는 선로 측에다 한다. 네 번째요. 절연저항계의 지시가 잘 안 나와. 그러면 통상, 그죠? 통상 어떻게 한다? 1분 후에 다시 측정한다. 요런 것도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리죠. 1분 후에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케이블과 절연저항계 LGE라고 접속은 어떻게 되냐? 자, 보니까 여기에 LGE가 있다는 거예요. LGE하고 관계를 해라. 여기에 절연저항계 얘하고 요거하고 해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죠? L은 선로 쪽이에요. L은 선로 쪽이니까 L단자는 뭐예요? 선로니까 이 심선에다가 해야 되는 거죠? 선로? L은 3번에다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 G단자는요, G단자는 뭐예요? 당연히 G는 뭡니까? 그라운드는 아니죠. G는 뭐예요? 절연물에다 하는구나. 2번. 그 다음에 E는요. E는 접지극이니까요. 접지는 뭐다? 뭐에다 한다 그랬어요? 쉴드에 접지한다. 케이블은. 그래서 1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죠?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귀한 문제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다 틀릴 확률이 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26번입니다. 전멸기예요. 스위치죠, 스위치. 안 써놨으면 몇 암페어? 10암페어다. 15암페어 이상은 방기해야 되죠, 표기해야 되죠. 방수형 스위치. WP. 요거는 뭐야? 4로 스위치죠. 4로 전멸기 이렇게 안 써도 돼요. 4로 스위치로 쓰시면 돼요. 예. 질문하셨던데 4로 스위치로 하시면 됩니다. 27번입니다. 콘덴서 용량의 콘덴서의 오고조파 유도성을 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트 하는데 보통의 콘덴서 용량이 몇 프로 하냐? 잘 보세요.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인데 오고조파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오메가 L은 25분의 1에 오메가 C분의 1, 즉 0.04의 오메가 C분의 1. 이 근거식을 쓰고, 그렇죠? 콘덴서 용량의 4%의 리액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얘기됐습니까? 4%몇 퍼센트 이상이냐니까 이상의 이렇게 써주면 더 좋죠. 실제로는 주파수 변동 경제성을 고려해서 콘덴서 용량 몇 퍼센트로 한다고요? 6%란데 5에서 6 아니에요. 그 이론적인 거 6%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심벌의 명칭을 적으랬는데 이 심벌의 명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계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R 다 들어있는 거예요. P5는 뭐냐면 포지션이라는 뜻이거든요. 포지션, 그죠? 그죠? 포지션이라는 건 위치예요. 그래서 위치 계전기입니다. 두 번째 SP는 뭐야?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도 계전기겠죠. 보통 이제 모터 제어할 때 많이 쓰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T는 뭐예요? T는 타이머 아니야? 템퍼레처. 즉 뭐예요? 온도 계전기고요. PR은 뭐냐면 프레저. 즉 뭐예요? 압력 계전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터 제어할 때 주로 많이 썼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29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전자개폐기, 그죠? 전자개폐기의 그죠? 내용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철심이 울어. 개폐기가 철심에서 웅 하고 떨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죠? 이 원인이 가동 부분하고요. 고정하고 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고정하고 가동이니까 가동 철심하고 고정 철심에, 여러분 교재에도 답이 다 나와 있죠? 뭐 생기는 거예요? 접촉 부위에 녹이 발생한 거예요. 녹을 없애면 되죠. 샌드페이퍼라고 하죠. 퍼로 녹을 제거하면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돼요. 그런데 샌드페이퍼로 녹을만 제거해서 되느냐라는 거예요. 철심이 울어버린다는 건 결론적으로 그죠? 원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철심이
이완이 돼 있는 거야. 전원의 나사 부분이 이완돼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주요 원인을 두 가지 적으는 거예요. 녹이 발생되고 나사 이완된다. 녹이 발생되는 걸 대책은 샌드페이퍼 가지고 녹을 제거하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해요? 나사를 조이는 거죠. 나사를 조인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쓰시면 되죠. 철심 부분에 나사를 조인다라는 거예요. 자, 동작을 하지 않는다. 전자개팩이 그죠? 개팩이니까 동작하지 않으면 여자가 돼야 되니까 여자 코일 부분에 문제가 있다. 여자 코일 부분이 단선이 되거나 소선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전원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전원이 결상이 돼 있다. 어떤 한 상이 끊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얘네들은 뭐예요? 여자 코일을 교체하죠. 전원이 결상되어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 그죠? 결상 부분을 다시 연결해야죠. 끊어진 선을. 예. 그 다음에 서머 릴레이는 뭐 열동계 전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과부하가 걸려 있다. 과부하 걸려 있으니까 열동계 전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서머 릴레이의 설정 값이 너무 낮아.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더라. 그죠? 이거는 뭐예요? 부하를 조정해 가지고 전격 값으로 해야 된다. 서머 릴레이 설정 값을 어떻게 한다? 조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반드시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30번입니다. 다음은 정전 시의 조치 사항입니다. 점검 방법에 따라 알맞은 점검 절차 보기에 따라 빈칸을 채워넣으라고 그랬어요. 와, 이거죠? 13번째까지 있네요. 개방하기 전에 1번 연락 책임자 충분한 협의라고 정전에 의해서 관계되는 기기에 장애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개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죠? 보니까 뭐예요? 뭔가를 개방해야 되는데 보세요. 동력 개폐기, 전동 개폐기를 개방한다는데 정전에 의해서 관계되는 기기가 없다. 정전을 시킨다는 건 뭐예요? 결론은 차단기를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차단기, 수전용 차단기 개방? 저압 개폐기 아니고요. 퓨즈 아니고요. 차단기를 개방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차단기를 개방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개폐기를 개방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1번은 뭐예요? 저압의 개폐기를 개방했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센스로 맞히는 문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동 자동 조절은 수전용 차단기를 개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은 그냥 수전용 차단기 개방 쓰시면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고요. 고압 점검기로 수전용 차단기 부하측 이유를 3상 모두 검전하고 무정전인 상태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정전인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전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모두 검전한다. 검전의 실시가 있네요. 이 센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지 몰라요. 자, 네 번째 할게요. 책임 분계점에 구분 개폐기 개방하는 거예요. 책임 분계점 구분 개폐기 개방이라고 했어요. 책임 분계점 구분 개폐기. 구분 및 분기 개폐기 개방. 구분 및 분기 개폐기의 개방. 여기 있죠? 자, 이거 다 찾았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방한 개폐기의 조작봉을 고정하는 위치에서 보이기 쉬운 개소에 취부한다. 개폐기 조작봉을 그죠? 고정하는 위치에서 취부한다. 무슨 얘기예요? 개방된 개폐기를 열지 못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개방된 개폐기를 못 열게 해야 된다. 그렇죠? 좀 전에 구분 및 분기 개폐기 개방을 했죠? 그 다음에 못 열게 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죠? 뭐예요?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섯 번째부터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 개방한 개폐기 조작봉을 설치해가지고 못 열게 하겠다. 뭐예요?
못 열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안전표지류의 취부? 이게 얘기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다. 여기 있네요. 투입금지가 있네요. 아, 투입금지 표시차를 취부했다. 안 열리게 했어. 자, 6번째입니다. 원칙적으로 첫 번째 상부터 확실하게 충분한 각도로 개방한다. 그렇죠? 뭘 개방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개방할 만한 거 다 했죠. 개폐기, 차단기 다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이제는 뭐예요? 뭐 남았어요? 단로기하고 전력 표지를 개방한다. 자,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절차서는 뭐냐면 고압 케이블 콘덴서 등의 측정 후 잔류전화를 방전한다. 잔류전화 방전이 있나요, 여기? 잔류전화 방전이 있네요. 그래서 7번째는 잔류전화를 방전한다. 자, 8번째는 갑시다. 단락 접지용구를 치부할 경우에 접지도 금고를 접지도체에 먼저 치부하고 나서 해라. 안전표지판을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단락 그 용구를 써라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단락 접지 용구에 치부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갑니다. 공중이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망이나 로프를 설치해서 위험 표시한다. 뭐예요? 여기 있죠. 안전표지류의 치부.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릴레이 측과 CT 측을 회로 테스터 등으로 확인한다. 시험 회로에 결선한다. 릴레이 측하고 CT 측을 회로 테스터 가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릴레이라고 하는 거 CT 하니까 릴레이는 뭐야? 계전기죠, 여기선. 그러면 보계전기하고 이 시험 회로를 결선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보계전기 및 시험 회로를 결선한다. 요것도 이제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험 전원용 변압기 이외에 콘덴서나 개폐기 등을 개방한다. 자, 개폐기 여기 있죠, 그죠? 고압 개폐기 또는 교류 부하 개폐기를 개방해 준다. 요것도 다 됐네요, 이제. 그럼 12번째는 뭐예요? 수동 조작으로 차단기를 투입한다. 차단기 투입한대요? 수연용 차단기 투입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수연용 차단기 투입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보호계전기를 시험한다. 보호계전기 시험하는 거네요. 여기 있네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 보호계전기 시험. 이게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아니에요. 있는 거 읽어가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무슨 외워야 된다고 그러고 이거를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있는 거대로 그냥 체크만 한번 하시면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외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31번입니다. 임의의 한 면에서 조도는 광원의 입사각과 코사인의 비례와 거리제곱 반비례합니다. 자, 뭐라 했어요? R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 뭐예요? 입사각 코사인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람버트의 코사인의 법칙이라 했어요. 광선과 피조면에 따라 조도를 뭐예요?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 그 다음에 법선 조도 3개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나 일반화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기사에도 여러 번 나오고 산업기사에 여러 번 나온 거예요. 32번입니다. 저압전로의 배선이나 그죠? 고압에서는 1000V급의 절연 저항기 썼는데 저압이니까 얼마야? 500V다. 기사에는 1000V였어요. 두 번째는요, 기사에는 얘하고 얘 다 쓰게 돼 있었는데 산업기사는 얘만 쓰게 한 거예요. 얘도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0.5MΩ, 1MΩ입니다. 자, 요거는 다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기사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기사하고 산업기사의 차이가 뭐였어요? 얘도 다 쓰게 했고 기사는, 산업기사는 얘만 쓰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기호의 명칭을 적으라 했어요. 자, LD 뭐야? 라이팅 덕트라고 그랬고요.
요거는 뭡니까? 아, 풀박스예요. 누가 철탑 아닙니까? 근데 철탑은 똑같이 돼 있지만 이렇게 선이 지나가죠. 요거를 철탑이라고 그래요. 요걸 직사각형으로 그려야지만 배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뭐예요? 리모컨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방폭형 콘센트죠. EX 정확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얘는 분전반이고요. MDF라고 하는 게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 건물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 또는 본 배선반이라고 합니다. MDF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단자들이 들어있는 단자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시험 문제로 봤을 때 6번, 7번 때문에 어려워했던 거지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34번입니다. 접지 저감제예요. 접지 저감제 구비 조건. 뭐 기사에도 똑같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첫 번째 뭐야? 안전해야 된다. 전기적으로 뭐예요? 양도체, 즉 양호한 도체 특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부식이 안 돼야 된다. 뭐가 부식이 되면 안 된다고요? 전극을 부식시켜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접지 저감 효과가 우수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 정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기사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35번이에요.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부터 충전부까지 거리의 합계는, 자, 울타리 담과 충전부까지의 거리 합계. 이 설비 기준 KC에 그대로 있는 거죠. KC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35kV 이하는 5m까지였고요. 35kV를 초과해서 160kV 이하는 6m고요. 160kV를 초과하면 6m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 해라고 그랬어요. 3가지. 자, 35kV 이하는 5m, 35kV 초과 160kV까지 6m, 160kV 초과 시 6m에다 160kV 초과하는 매 1000V, 즉 10kV마다 몇 cm? 12cm씩 해라. 자, 이렇게 하니까 좋죠, 문제가. 그죠? 그래서 뭐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매 1000V마다 이 10kV 때문에 틀렸던 문제예요. 잘 기억하세요. 36번입니다. 가스전원 개폐장치의 구성품. GIS라고 하는 건요, GIS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차단기, 개폐기, 변성기, 보선 다 들어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 변성기에는 뭐예요? PTCT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계기용 변압기하고요, 변류기를 다 넣어서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뭐예요? SF6로 밀봉해 버리는 거죠. 그걸 GIS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37번입니다. 전력용 콘덴서 설치 장소 2가지 하고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 전력용 콘덴서 역할은 뭐예요? 부하의 역률 개선. 직렬 리액터는 뭐예요? 제5고조파 제거. 뭐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전력용 콘덴서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부하가 전동기인데 전동기가 이렇게 여러 개 달리면 각 부하의 병렬로 이렇게 다 다는 게 일반적이다. 자, 뭐예요? 각 부하 측에 분산해서 설치하거나 모선에다가는 집중, 그죠? 집중해서 설치한다. 그래서 부하 측에 분산하는 건 기본이라 했어요. 근데 전체 모선 맨 앞에는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맨 앞에다 한다, 이런 얘기죠. 동작 시 아크가 생기는 것들은 얼마 때문에 고압은 1m, 특고압은 2m라고 그랬죠? 이거 아크라는 것도 별로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는 내용이죠. KC 설비 기준에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39번입니다.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1차 측 전력 사용전압, 2차 측의 사용전압은 1차 측이 얼마였어요? 400V, 2차 측이 150V 이하인 볼트 써야 되겠네요. 절연 면압기를 사용한다. 2차 측 사용전압이 30V 이하면 1, 2차 건전사에 금속등 혼촉반 설치하고 30V를 초과하면 지라기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전력을 차단하는 전격 감도 전류 몇 mA? 보통은 내가 뭐라 했어요? 30mA라 했어요. 이하의 누전 차단기 써라. 어디만 15라고요? 어디만? 욕실. 욕실 얘기가 나와야 된다. (40번입니다) 금속 동태에 넣는 저압전선은 내단 면적 몇 %예요? 20% 이하입니다. 그러나 제어회로 배선이나 이런 데 사용하면 몇 프로까지요? 50%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의 답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20%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 쓸 필요 없어요. 20%가 답입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